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구성이 제가 그동안에 자제해 왔던 것은 당의 분위기가 8대 0인데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예, 저는 한덕수 총리 그 두 가지 장면 한한 체제로 사실상의 권력 이양을 하려고 했잖아요. 네. 요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3명 임명 안 하겠다. 그 순간 제가 당에 이건 한덕수 탄핵해야 된다. 그래야 길이 열린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가 정말 문매를 맞았어요. 당 내부에서. 네, 당 내부에서. 그래서 제 이 얘기도 지금 처음 하는데 이유는 저는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에는 상식적 판단을 하고 열심히 싸웠어요. 정말 열심히. 근데 지금은 컨틴전시 플랜이 필요한 때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부담을 지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예.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이건 처음이죠. 예, 제가 페북에 올렸어요. 하도 열받아서. 네. 예, 왜냐하면 지금도 민주당 안에? 예, 지금도 상황이 안 좋은데 여러 가지. 그런데 계속해서 조심하자. 뭘 조심해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자. 이런 분위기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말씀하신 김복형 있잖아요. 김복형 재판관의 그 판결에 의하더라도 한덕수는 탄핵이에요. 왜냐하면 상당 기간이었잖아요. 네. 김복형 재판관의 논리가 네, 즉시 상당 말고. 기간, 네. 예, 즉시가 아니라 상당 기간이고 그때 한덕수가 얘기할 때는 상당 기간 안에 있다. 이게 논리였거든요. 아니잖아요, 지금은. 즉시 임명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고 또 한덕수 총리는 저 약간 바보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죽을 두 사람이 전 한덕수 최상목이라고 봐요. 네. 왜 그렇게 보냐? 한덕수는 국무회의가 그게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는 증언을 반복해서 했고요. 계엄에 그 윤석열의 정당성을 깬 사람이잖아요. 두 번째 최상목은 재판관 2명을 임명해서 헌법재판에 심리를 가능하게 한 사람이잖아요. 다 죽어요. 지금 생각들을 다 바꾸셔야 되고 그렇죠. 네. 예, 헌법재판관들 온전할까? 왜 시간 끌었어? 빨리 기각 안 시키고. 저 다 죽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본래대로 들어가면 그 의원님 말씀하신 지금 헌재 구성을 한번 보세요. 문영배 대행은 지금 나가기 얼마 안 남은 대행이에요. 내부 지휘 통솔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미선 재판관도 야무져도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들이 다 김영두 재판관 1년 됐더라고요. 네. 그분이 왜 그 심리할 때 보면 되게 합리적으로 질문도 날카롭게 했는데 1년 됐고 나머지는 다 신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헌재 구조가 박근혜 탄핵시킬 때 헌법재판소 구조와는 진짜 다르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헌법재판소의 운영, 그 회의의 운영, 평의의 운영 과정에 리더십이 부족하지 않느냐 동의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왜냐하면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거기가 준비된 분들이 들어가는 데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5대 3이다. 근데 사실 그 기자 잘 아시죠? SBS 기자가 사실은 법조 내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런 정보를 알지 할 정도로 정보가 빠삭한 기자예요. 그래서 사실 어제 긴장들을 했었죠. 그 보도를 보고. 그리고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그 들은 얘기로는 아직 그 방식 기일 지정을 늦추는 방식이 우리는 막 경론 요구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일부 그런 얘기 흘러나왔잖아요. 근데 방식이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제 의견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결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예, 평결 절차에 못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드디어 세계 국가인권연대기구로부터 대한민국 인권위가 조롱을 당하고 있거든요. 네. 그 행동이 말이 안 되잖아요. 국민의 인권이 아니라 윤석열의 인권을 보장하라.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헌재 내에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 주신 거의 핵심은 어쨌든 이제 뭐 제가 취재한 라인에 따르면 뭐 그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문형배 이미선은 18일 날 나가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정정미, 김영두, 정영식, 조한창, 정계선, 김복형 이렇게 있는데 여기 8대0 분위기라고 믿고 그동안 민주당은 헌재가 상식적인 결론을 곧 낼 거다. 그런데 그걸 지금 기다린 게 4주차
인 거고 이제 다음은 5주차에다 심지어 이제 4월에 들어가는 거고 지금 오늘 돌아다니는 밖글로는 18일 이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8일 이후에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이고 5대 3의 상황이라면 문영배 재판관은 이거 선고 못 한다.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그만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분이 여기서 기각 결정 내리고 떠날 사람은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면 결정 내지 못한 상태에서 둘이 빠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인 체제가 되고 이 6인 체제는 그냥 식물 헌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마은혁하고 새로 2명을 더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 권한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덕수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다시 또 아니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 몫의 두 사람이 지금 4월 18일 날 퇴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 2명을 임명하겠다고 그렇죠.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지금 이름도 국회 동의 돌아다녀요. 받아야 돼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뭐 워낙 지금 막무가내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면 체면이고 불구하고 그 2명은 대통령 몫이고 내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물론 한덕수 총리의 본인 의지는 아닐 거고 이제 누군가의 주문을 받아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헌재는 구성부터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2명을 뭐 아주 그 뭐랄까 기상천외한 발상을 하는 법조인 중에 2명을 임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도 아스팔트 집회에서 이상한 얘기하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얘기를 마이크 잡고 하는 사람이 정말 헌재 재판관으로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식시장이 귀신같이 알아요. 네. 네. 그 수요일 날 2시였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는. 근데 판결문을 이유를 1시간 반을 읽었어. 맞아요. 그래서 3시 반 넘어서나 4시쯤. 주문이 나왔어요. 맞아요. 4시 다 돼서 주문이 나왔어. 근데 그날 9시 오전 9시부터 이른바 이재명 관련주 이제 올랐죠. 테마주는 오르기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적인 주식 시장이 어제부터 눈에 띄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지금 왕창 빠졌어요. 네. 근데 빠진 이유는 뭐냐? 제가 보기엔 이거 헌재. 네, 헌재가 탄핵 인용이 안 될 가능성을 반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하고 지금 코스피 2,600이 깨졌거든요. 네. 아이고야. 근데 이거 정말로 계속 선거 안 하고 진짜 4월 18일도 넘어간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코스피는 2,000도 깰 기세예요.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돈을 도저히 집어넣을 수가 없고 넣었던 돈도 다 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